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거라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강의하러 가면서 운전하러 가면서 그냥 이제 제 생각을 그냥 강연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기록했던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자만심, 그다음 자존감, 자신감, 그다음에 자존심, 이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중심을 잡았는데 자만심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보면 이제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아주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자만심은 어떠냐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과대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진 게 적다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많아도 많은 것보다 더 많게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허언증이 심한 사람들이 자만심이 아주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근데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자신감은 어떤 한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잘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신감 넘쳐 보이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백종원 씨 하면 여러분 자신감 넘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하는데 백종원 씨가 만약 춤춘다라고 해봤어요. 뭐 이상하겠죠, 그죠? 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영욱 씨 보세요. 뭐, 야 이런 대형견도 그냥 우와, 정말 뭐 감탄을, 야 이렇게 뭐 하는데도 막 겁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딱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자신감 넘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절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노래를 하는데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영어도 자신감 넘치게 막 이렇게 넘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와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신감 넘치게 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는 한 분야를 잘하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어떤 잘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잘하는데도 이제 더 잘한다라는 신호가 주변 사람들한테 안 오면 이제 상처받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낮으면 내가 했는데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유튜브 아무도 구독 안 해줘. 내가 오늘 강의가 별로였나? 이런 식으로 진짜 이분들이 그러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그럼 자존감이 낮으면 바로 상처가 가는 거예요. 남들과 다 괜찮았는데 그걸로 이제 자존감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구독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뭐 평가해도 아무도 안 했네? 불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 반대로 자신감 높은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자신감 높은 사람 한 분야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한 분야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평가를 잘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분의 자세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잘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롭게 배우더라도 이분은 어떤 일을 해도 앞으로 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면 실제로도 훨씬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대체로 타고난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타고난 부분,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부모가 감지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 의해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그 부모의 기본적으로 유대 관계가 부모가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를 하면요 올라가요. 근데 완벽하게요 자존감이 다 부모와 유대 관계에서 완벽한 경우는 없어요. 이걸 이제 착각을 하면 나는 부모가 그만큼 자존감을 못 줬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을 낮다라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요. 그 부모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존감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 후천적으로 해야 돼요. 후천적으로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존감은 훈련을 해야 되고 자존감의 끝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자존감의 끝도요. 여러분 모두 다 끌어안아주는 거. 진짜. 자존감이 이게 정말 넘치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핍박하고 비난해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끌어안아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존감의 최대치를 가면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나 부처님 반대해가지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가까이 우리가 오면 테레사 수녀님이 있고 사실은 그런데 의외로 그런 성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 같으신 분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렇게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름도 모르는 우리의 각 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은 뭐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거대한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사회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어떤 상담하는 친구가 자살하고 직장 따돌림 때문에 했는데 직장 따돌림에 가담했던 사람들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자괴감이 간다라는 이런 글을 슬프다라고 상담하시는 분인데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뭐라고 적었느냐면요. 성각은 1대1의 게임이 아니다. 1대 99의 게임이다. 선이 99겠냐? 아니다. 악이 99. 그러니까 한 개인이 영향력이 99에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의 각자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은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구두를 닦으시면서도 택시를 타시면서도 진짜 이분은 성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요 배울 사람이 있어요. 100에 1명 그 사실은 99가 아니라 저는 10,000명을 넘어갔는데 10만 명을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영향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 다니는 조직이 바뀌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바뀌어요. 진짜요. 아마 윤상아 소장님 그 이상 역할을 크게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것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존심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존심은 이제 이게 이제 평가를 남으로부터 이제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있어도 그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남으로부터의 평가가 없는 사람이 이제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조금 쫌생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저도 예전에 전심만 있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하고 능력 없고, 나는 게 자존심 내가 빼면 시체지 뭐 이렇게 해서 나 아쉬운 소리 못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자존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존감으로 좀 올려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중심, 뭔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과 신뢰요. 저는 그리고 선, 보편적인 선. 이게 이제 중심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선, 이것이 그 중심에 단단하게 만드는 씨앗이라고, 기둥이다, 주춧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